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금 이쪽에 보이는 건물이 성남시청입니다. 저 처음 와봤는데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러 왔어요. 아무튼간에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수강생들이 기초 세팅이 다 끝나가지고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름아름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아주 시작에 불과하죠. 아무튼 이 수강생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이제 사업이 판매 속도가 붙고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직원을 뽑는 거예요. 사업의 기본은 어떻게 보면은 직원을 뽑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직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죠. 자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혼자서 모든 역할들을 다 했지만, 이제 그 역할들에 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부하를 쳐내기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의 성패, 그리고 이 구멍가게에서 사업가로 가는 그 길목에는 결국엔 이게 있어요. 바로 채용이 있습니다. 채용, 고용. 결국엔 사람을 쓰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사업은 결국 사람을 운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은 아직은 당연히 직원을 뽑을 단계는 아닌데, 그러면 직원을 또 언제 뽑아야 되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제가 직원을 이제 뽑는 과정, 뽑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 30대까지만 해도 제가 한 사람의 급여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한 3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면은 저는 바로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 한 명 뽑아서 300만원을 주고 맡기고, 저는 좀 더 부가가치가 나오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더 고부가치 일을 저는 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복제하고 직원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권한을 주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타이트해져요. 어떤 사업가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년치 월급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뽑아라 라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치에 저는 급여를 줄 수 있을 때, 그 수익 구조가 나왔을 때 그때 뽑았는데, 이건 또 너무나 극단적인 사례였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직원을 뽑는 기준은 순이익으로 1000만원을 벌 때, 그때 뽑으라고 하고 싶어요. 특히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여러 명이 필요하잖아요. 뭐 서빙도 있고 요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직원을 세팅해서 가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온라인 유통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유통업,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거. 그래, 이런 거 같은 경우 혼자서 사실 북치고 장구치고 처음에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직원을 뽑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유통업을 한다면은 순이익으로 한 1000만원 정도 벌 때 그때 뽑아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한 명의 인건비가 나왔을 때는 사실 너무 극단적이고요. 너무 성급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세팅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월 1000만원의 순이익을 벌지 못하면 그러면 영원히 직원을 뽑을 수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은 사실 정답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구멍가게로 그냥 월 1000만원 버는 구멍가게로 계속 유지하냐, 아니면 이제 사업가로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친구들 중에는 뭐 한 순이익으로 한 2-3천만 원을 버는데도 죽어도 자기 노동력을 갈아 넣어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남을 못 믿는 거죠.
남을 못 믿고 직원을 뽑아봤는데 자기의 성에 안 차는 거죠. 성에 안 차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만큼 좋은 직원을 못 뽑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좋은 직원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높은 급여를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적은 급여로 엉뚱한 녀석들을 뽑아놓고 성과가 안 난다고 역시 직원을 뽑는 건 아니야, 나 혼자 직접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평생 구멍가게 꼴을 못 벗어납니다. 1인 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저는 이거를 1인 기업은 구멍가게예요. 1인 기업은 무슨 그냥 폼나게 얘기하는 거지.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1인 기업은 사업이 아니다, 사업가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저는 확실히 드리고 싶어요. 뭐 그렇다고 뭐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엄청난 사업가냐?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고 많은 인력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그만큼 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더 위대한 기업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돈을 얼마나 훨씬 조금 가져가든 말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분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고용 창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아무튼 간에 근데 뭐 직원이 많은 게 꼭 많으면 많을수록, 제 아는 형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이제 사람이 자산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사람은 스트레스야. 사람은 스트레스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구조를 잘못 짜서 그래요. 처음부터 박리담회형 구조, 저부가치 아이템에 인건비 때려박는 그런 사업 구조는 굉장히 이런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스트레스는 올라가요. 근데 중간 관리자급을 이 형이 아직도 혼자서 그 재무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세무사도 안 써요. 그게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거기서 위임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수강생들도 그렇고 이제 매출이 한 3천 정도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게 빠르면 다음 달, 조금 늦어지면 다다음 달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정도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직원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다 하면 안 돼요.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원을 뽑는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냐? 나의 일을, 내가 맡긴 일에 한 70% 정도만 충족시켜주는 직원이라면 되게 유능한 직원입니다. 뽑자마자 70%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70% 정도 하면은 기회를 줘야 돼요. 무조건 한 3개월 정도 수습을 하든 뭐 한 달을 갔든 간에 기회를 줘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한 2달 정도 더, 한 달 정도, 한 두어 달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한 80%까지 올라온다. 와, 이거는 정말 행운이에요. 무조건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50%도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50%만 해줘도 여러분의 일은 많이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50% 미만이다, 그러면 가차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이 더 많아져요. 관리일, 시키는 일, 그거 자체가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한 70% 이상 되는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조금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한 달 써보고 역시 직원을 뽑는 거 아니야 이러고 스트레스는 만땅 받으면서 그 돈이 아까운 거죠. 그 친구한테 돈을 주는 게. 그런 식이라면 정말 구멍가게 꼴을 못 벗어난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아무튼 간에 직원을 뽑는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한 1000만원 순이익 정도 나면은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현금 흐름을 통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최소 6개월 정도는 그 직원 한 명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직원을 뽑자.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결국엔 이 사업이라는 거는 사람을 쓰는 작업이에요.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이 결국 사업을 잘하는 겁니다. 혼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번아웃이 와요. 그래서 결국엔 나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절대로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에너지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관리. 여러분은 엄청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황에
완전 빠지시면 안 돼요. 잠깐 스쳐 지나가긴 하겠지만 정말 에너지 관리를 잘 하셔서 항상 긍정적인 기운이 들 수 있도록 하셔야지만 좋은 사람도 붙고 좋은 직원도 붙고 좋은 투자자도 붙고 좋은 직원들도 많이 붙는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아토르 비즈니스 모소 오프라인 클래스 통합반이에요. 통합반, 온오프 통합반. 지금 상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상기.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고요. 지금 총 10명 중에 지금 3명이 지원하셔가지고 지금 7자리가 남았어요. 근데 월목 화금 이렇게 2가지 클래스로 나눠서 할 건데 아직 반을 나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수강생이 모인 다음에 그때 다시 나눌 예정입니다. 아무튼 간에 비아토르 비즈니스 모소 클래스 오프라인 통합반입니다. 온오프 통합반. 딱 7자리 남았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저와 함께 같이 비즈니스를 안전하고 단단하고 강력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시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전에 미리 마감될 거야. 아마 한 다음 주 한 2주 정도면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